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부차신인데요. 원소들의 화학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관련돼서 비활성 기체라든가 옥텟 규칙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 형성되는 화학결합의 종류를 추론할 수 있다 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질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학결합이라고 하면 원소들 두 개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온결합인데요. 이온결합은 대표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만들어지는 결합 방식입니다. 자, 이 이온결합을 위해서는요, 일단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자, 원자라고 하는 녀석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원자라는 녀석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을 건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자를 잃어버리고요. 그 결과 금속은 양이온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을 거고요. 그 결과 비금속은 음이온이 됩니다. 우리 음이온 발생기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온 음료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이온 음료 속에는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양이온의 생성입니다. 양이온, 대표적으로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했는데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12번이고 12번이기 때문에 가운데 12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12개의 양성자와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중성 상태인데요. 중성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가장 안쪽인 N이 1인 궤도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N이 2인 궤도에는 8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음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개의 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안쪽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합 10개죠? 그래서 N이 3인 궤도에 2개의 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안정 상태가 되려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즉 최외각 전자를 8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얘는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개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족한 6개를 채워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6개를 채워오는 방법.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인데요. 가지고 있는 2개를 이렇게 버려버리면 되겠죠. 6개를 주워오는 것보다 2개를 버리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데요. 얘는 12번이라 그대로 가운데에는 12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의 숫자가 1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양성자의 숫자가 전자의 숫자보다 많게 되겠죠? 무려 2개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 된다. 플러스 성질을 지니는 이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이온의 생성을 좀 볼 건데요.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많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산소 원자가 나와 있는데요. 산소는 8번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 8이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N이 1인 궤도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8개의 전자 중에 2개를 안쪽 궤도에서 가져가 버렸으니까 도합 6개의 전자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N이 2인 궤도에 6개의 전자만 존재하는 겁니다. 역시 산소 원자도 안정화되고 싶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자 2개를 외부로부터 이렇게 끌어와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양성자는 8개인데 전자의 숫자는 10개가 되는, 즉 화학적으로는 안정 상태이지만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두 개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가 음이온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성질을 지니고 있는 음이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나트륨 원자의 전자를 잃어버리면, 나트륨 원자의 전자가 빠져나가면 그것이 17번인 염소 원자의 이 비어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1가, 염소는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성질을 지니고 있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성질을 지니고 있는 음이온이 전기적 성질을 지니게 되어 인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당기는 힘이니까 두 입자가, 두 이온이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고 이온들 사이의 전기적인 인력을 통해서 결합하는 방식이 바로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식은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이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 원소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면, 전자쌍을 공유하며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소를 들어보면, 수소는 그 비금속 물질인 대표적인 물질이죠. 플러스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에 산소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산소는 8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8인 8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 가장 안쪽 궤도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6개가 차 있는 형태를 이렇게 띄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금속이 없기 때문에 전자를 버릴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물질들 사이의 결합 구조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 전자를 산소와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소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 역시 이 전자 하나를 수소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얘는 산소로부터 하나를 가져와서 자신의 2개를 채우고, 산소는 수소로부터 하나를 가져와서 2개를 채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합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소 그리고 산소. 자, 그러다 보니 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온 결합의 경우, 이온 결합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온 결합의 경우 두 이온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두 이온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양쪽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둘 다 안정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헤어지는데 별 미련이 없습니다. 얘는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다라고 해도 각각의 원자들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합 구조가 매우 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공유 결합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산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을 깨겠다라고 하면 이 2개 공유 전자쌍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 공유 전자쌍을 수소가 다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할지 몰라도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없게 되겠죠. 반대로 산소가 이 공유 전자쌍을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일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결합 구조가 깨지게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합 구조를 깨지 않으려는 성질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결합을 강하게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탐구인데요. 화학 결합의 모형입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모형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건데요. 자, 표에 제시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습니다. 뭐 수소, 리튬,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자, 여기에서 보면 탄소는 금속이죠. 리튬도 금속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질소 비금속이고요. 산소 비금속, 플루오린 비금속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 역시 비금속이고요. 자, 그러면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리튬과 탄소가 들어가면 이온 결합을 하겠죠. 그 외 나머지 물질들로 결합을 한다면 이온 결합을 유지할 겁니다. 이온 결합이 아닌 공유 결합을 형성할 겁니다. 자, 그러면 플루오린화 리튬입니다. 플루오린화 리튬. 플루오린화 리튬에는 리튬과 플루오린이 구성될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리튬은 금속, 플루오린은 비금속이죠. 그렇게 되면 둘은 이온 결합 형성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산화리튬입니다. 리튬 금속이죠. 그 결과 이온 결합. 자, 암모니아를 살펴보면 질소와 수소인데 둘 다 비금속입니다. 즉 암모니아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메테인의 탄소가 얘가 좀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금속 취급을 해도 되는데 공유 결합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화학결합의 종류를 표에 써보자라는 건데요. 플루오르와 리튬 대표적인 이온결합, 산화리튬 역시 마찬가지죠. 이온결합, 암모니아 공유결합입니다. 그리고 메테인 CH4는 공유결합 이루고 있습니다. 자, 화학물을 이루는 이온 또는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의 수를 표에 써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튬은 이온을 맞출 겁니다. 리튬은 3번이라 리튬 하나만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튬은 3번이라 플러스 3가라 주변에 전자가 3개 있는데요. 안쪽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에 하나. 그래서 얘를 버려서 양이온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통해서 2개의 전자를 맞출 겁니다. 자, 플루오린은 떨어져 나간 이 전자 하나를 채워서 8개의 전자를 맞출 거고요. 리튬과 탄소 역시 이온 결합 물질인데 리튬은 하나를 떼가서 2개가 될 거고 산소는 8개를 채우려면 리튬은 하나씩밖에 안 줍니다. 리튬은 하나씩밖에 안 줘서 얘는 하나씩밖에 안 주니까 얘가 2개 있어야 산소에 8개를 채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2개, 8개를 채울 겁니다. 자, 암모니아 역시 마찬가지로 8개, 2개를 채울 겁니다. 수소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 역시 8개, 2개를 이렇게 식으로 채울 겁니다.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을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합물을 이루는 이온 또는 원자의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도록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금속 때문입니다. 금속의 특징은 전자를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특성 때문이고요.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 여기 중에서 이 녀석을 키로 보면 될 겁니다. 자,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거에서는요, 비금속과 비금속인데요. 둘 모두 전자를 잃어버리기 힘든 녀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자를 내주는 녀석이 없어서 서로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양이온과 음이온, 지금 이온 사이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온 결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공유라는 표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개념 정리인데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 이온 결합이었죠.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결합, 공유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학결합의 2가지 종류를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온 결합, 그리고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차이를 전자를 이용하여 설명하여 보자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의 핵심은 금속이다.
금속이 전자와 관련돼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처를 소독할 때에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한다.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쓰고 과산화수소가 형성될 때 이루어지는 결합의 종류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산화라는 표현에서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수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비금속 물질들이죠. 비금속 물질들 사이에서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을 소재로 시화작품을 만들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각자 시간 남을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내용을 넘겨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